오늘은 오랜만에 PD님 오셨으니까 의사가 된 썰이랑 왜 비뇨기과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1등이죠. 전교에서는요? 전교에서는 한 5등 내외로 했죠. 근데 1등은 별로 못했어요. 전교 1등은 지금 치과 의사 하고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친구는 서울대 갔어요. 그럼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저는 중앙대 나왔죠. 저희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라서 의대 간 사람은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네요. 잘하는 학교긴 했어요. 신목고라고 목동에 있는 학교. 목동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육열이 많이 세거든요. 강남 다음으로. 저 때도 굉장히 셌어요. 대부분 다 학원 가요, 그냥. 지금도 요즘에는 학원 가고, 보통 공부 잘하는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공부 밤늦게까지 하고 또 아침에 학교 가고 그랬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돼서 이과가 맞는 것 같아서 이과 공부를 좀 잘했어요. 수학과학 이런 걸 잘해서 이과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공대는 좀 더 머리 좋은 분들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과학은 이제 공대생들한테 맡기고 저는 의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거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의대 가는 분들이 제일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대 가시는 분들이 훨씬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제 과학을 책임져야 되니까,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그 나라에 이제 과학 발전이 있는 거니까. 의사분들도 대단하긴 하지만 의사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과학을 설명하고 서비스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자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잖아요. 언어역은 잘 못해서 1등급은 아니었고 나머지는 1등급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총 몇 개 틀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저희 학교가 이제 수학, 과학, 외국어를 봤거든요. 수학이랑 외국어는 다 맞았고 과학에서 2개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그 과학에서 2개를 틀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2개 틀린 게 생물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와, 나는 이게 전공인 사람인데 2개나 틀렸구나. 그때 그래서 되게 웃겼었죠. 제가 기억에 나는 게 20대 저는 사실은 중앙대를 가고 싶진 않았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서울대나 연대고대 뭐 이런 데 명문대를 가고 싶었죠. 결과는 이제 서울대를 갈 정도 성적은 아니었고, 사실 전 한림대가 좀 가고 싶었어요. 제 성적 수준에서. 아빠가 갑자기 한림대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동국대를 쓰신 거예요. 근데 동국대는 당연히 됐죠. 근데 동국대 의대는 지방이라서 가기 좀 그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림대가 병원이 많거든요. 대학교 자체는 잘 모르실 텐데 중앙대나 한양대보다 한림대가 네임밸류가 없는 학교긴 하지만 의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병원이 많아요. 일단 성심병원 들어보셨죠? 성심병원이 한림대예요. 그러니까 한림대 의대가 의대나 의대 병원 쪽에서는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한림대를 못 간 게 조금 아쉽기도 그래요. 그때 당시 수능 성적이었으면 서울대 그냥 일반 학과는 합격하실 수 있었나요? 그렇죠. 저는 의사를 하려고 했으니까 의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의대만 썼죠. 혹시 집안이 의사 집안이신 거예요? 아주 먼 친척분 중에 치과 의사분이 있고 의사분은 없어요. 저는 한 중간 정도 했어요. 의대에서는. 의대는 이제 예과 2년이랑 본과 4년이 있는데, 예과 때는 이제 대부분 의대생들이 많이 놀아요. 요즘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본과 때는 진짜 뭐 공부만 하죠.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등학교 입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강의실에 한 저희 학교 같은 90명 100명이거든요 보통 대학교 하면은 막 캠퍼스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 가서 수업 듣고 저기 가서 수업 듣고 뭐 이러잖아요. 타 학교는 언제쯤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이 쫙 다 앉아 있으면은 교수님들이 시간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100명이 다 움직일 수도 없고 그 강의를 계속 오랫동안 들어야 되니까 고등학교처럼 그냥 계속 수업이 연결되는 거죠. 뭐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의대생들이 다 전국에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만 모인 건데, 그 중에서도 잘해야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비뇨기과를 가고 싶었던 건 아니고 특수한 분야를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의학의 아주 특수한 분야인데 법의학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법의학이라는 의학의 한 분야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체 흔적에서 여러 가지 뭐 피가 어디로 튀었고 상처가 어떻게 났고 살인 동기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부검을 하잖아요. 그 부검해주는 분이 이제 법의학자 혹은 법의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의학을 하는 의사분인 거죠. 근데 소속이 이제 뭐 경찰 소속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국가수가 있죠.
명탐정 코난 아세요? 명탐정 코난에서도 이 법의학이 나와요. 코난이 이렇게 사건을 해결할 때 뭐 피가 어디 튀었고 시체를 보고 막 자기가 법의학적인 추리를 해요. 코난이 설명 듣고 하는 그런 의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법의학자인 거죠. 코난 같은 걸 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의대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법의학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의대 가서도 이제 교수님들한테 제가 법의학 할 거라고 계속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웃으셨죠, 보통.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법의학이 일단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의사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의사가 되고 나서도 해부병리학이라는 걸 전공을 하고 우리가 레지던트를 하듯이 4년을 또 병리학을 전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법의학 교실을 또 1, 2년을 가서 또 법의학을 특수하게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법의학 교실 한 1,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게 한 11년 정도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3년까지 해서 14년이거든요. 거기에다 1, 2년이 더 추가되는 거죠. 국가수 처음 들어가면 사실 초보 의사잖아요. 그럼 부검을 하는 그런 경험도 쌓고 국가수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알고도 있었지만 사실 포기하게 된 게 의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본과를 들어가면 해부학이라는 걸 먼저 하게 돼요. 해부학이 정말 지겹고 힘들거든요. 용어도 외울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난관에 봉착하죠. 예과 때 실컷 놀다가 본과 가서 해부학을 맞이하는 순간 아 이제 내가 진짜 의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해부학 자체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본과 2학년이 되면은 병리학이란 걸 배워요. 병리학은 또 웃긴 게 뭐냐면 현미경을 하루 종일 쳐다봐야 돼요. 의대생들은 이제 필수 과정인데 병을 밝히는 게 병리학이고 그거를 또 밝히는 게 의사니까요. 그 학생 때 몇 시간 본 것만으로도 저는 눈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쉽지가 않구나. 현미경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병리학이라는 학문도 만만한 학문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해부학도 어렵고 병리학도 어렵고 근데 그 해부학 병리학에 통달한 사람이 이제 법의학을 하는 건데 벌써 제가 본과 1, 2학년을 거치면서 이거는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렵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건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법의학자가 저 때만 해도 30분? 전국에. 요즘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극소수 분야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해부학이랑 병리학도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의학을 이제 맞이한 순간 진짜 법의학은 정말 끝판왕이구나. 너무 어렵고 그냥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와요. 게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상 과목 있잖아요. 뭐 내과, 외과, 뭐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런 임상 과목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죽은 분의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밝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타살일 수도 있고 살인일 수도 있고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걸 수도 있고 죽음의 원인은 정말로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루는 과는 단 하나예요. 법의학이죠. 그러니까 법의학은 사실은 모든 거를 대충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광범위한 분야고 와 이건 진짜 머리가 터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법의학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 이건 실제로 내가 잘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일단 좀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죠. 의대를 마치면 이제 인턴을 하게 돼요. 저는 의대 6년 동안 그것만 보고 살았거든요, 사실. 실제로 법의학을 그냥 하고 싶었어요. 보통 이제 의대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어렴풋이 무슨 과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근데 저는 이제 딱히 그 법의학 말고는 다른 과가 하고 싶은 게 솔직히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턴 1년 동안 제가 압축적으로 갑자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한마디로 멘붕에 빠진 거죠. 그렇다고 6년 동안 공부했는데 갑자기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좋다고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과를 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첫 번째로는 좀 외과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외과계라고 하면은 뭐냐면 수술을 하는 과를 외과계라고 해요. 저는 일단 수술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좀 특수한 분야를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비뇨기과를 해보니까 재밌는 수술도 많고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첨단 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을 많이 하는 과예요. 서전으로서의 재밌다는 생각은 여전하고요.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과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비뇨기과를 선택하고 싶은 이제 남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비뇨기과가 한동안 굉장히 비인기과였어요. 한 10년 정도 저 때부터 좀 기피과라고 몸은 힘들고 힘든 만큼 좀
뭐 보상은 좀 적고 이런 과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인기과, 비인기과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인기과였던 과가 지금 비인기과고, 옛날에 비인기과였던 게 지금 인기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또 비인기과가 어느 정도 인기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는 수술이 재밌고 수술을 하고 싶고 수술적인 치료로 환자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비뇨기과를 충분히 해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진로를 고민하시는 의대생분들이 있다면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고민을 일단 많이 해보셔야 되고, 내가 이게 10년, 20년 뒤에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비교적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나중에도 즐겁게 의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모든 과가 다 힘들거든요. 피부과, 성형외과라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고 다 나름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